예,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6일 일요일입니다. 어느새 2월 4일 입춘도 지나고 이제 봄의 길목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봄기운을 시샘하려는 듯 지난 주말 어제 오늘 엄청 춥습니다.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가고요. 다행히 오후에는 영상 2, 3도 좀 회복이 됐는데 오늘 바람이 찹니다. 예. 오늘은 복분자, 전지, 겨울 동계 전지, 전지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략적인 전지 방법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전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참고로 전지를 연간 한 3번 합니다. 3번 이렇게 동계 전정, 이제 지금 이렇게 전정하면 이렇게 남아있는 줄기에서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이제 복분자가 열려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이때 한번 전정을 하고 전정 시기는 2월 초부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늦게 하면 뿌리가 이제 물을 빨아당기는 뿌리 근압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전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정한 부위, 이 부위에서 물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일종의 일비 현상이죠. 일비 현상.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나무 수채 내에 있는 그런 영양분 손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지를 언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 나중에 싹이 트고 한 5월 한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이게 지난 봄에 새로 자란 그런 순이거든요. 그 순을 이렇게 15 내지 2cm 부위에서 이렇게 전정을 한번 합니다. 새순을 절단 전정하게 되면 이렇게 겹순이 나와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열매 맺을 이런 결가지들을 만드는데요. 그때 한번 전정을 합니다. 언제? 5월 19일에서 24일 사이. 그때 전정을 하면 지금 이렇게 볼펜보다 조금 굵거나 볼펜 굵기 정도 되는 이런 튼실한 이런 결가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늦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줄기가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전질하게 되면 그때 이 순들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복분자 수확할 때, 복분자 수확은 이 상주 같은 지역에는, 이쪽 지역은 6월 한 10일에서 6월 한 23일 그 사이, 그러니까 꽃이 피고 한 45일에서 55일 사이에 수확을 하는데 너무 빨리 새순을 전지하게 되면 이 순이 너무 못 자라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날짜는 이쪽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한 23일 전후, 그때가 적당하고요. 또 세 번째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복분자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보통 6월 한 25일쯤 되면 수확을 마무리합니다. 이곳은 마무리하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이 줄기를 다 빼냅니다. 전부 잘라서 다 빼내고 다시 지금 이 순처럼 새로 자란 그런 순을 또 키우게 되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2단, 3단 이렇게 결속기로 하나하나 잡아줍니다. 그때 제가 지난번 순 유인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부채살 펴듯이 가지런하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중에 복분자를 딸 때 요 마디마디에서 그 겹순이 나서 여기서 꽃이 피고 달리는데 서로 겹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좌우에서 이렇게 복분자 수확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잎이 없는 상태에서 복분자의 줄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서로 교호로 유인하지 않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유인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분자 순을 유인할 때 이제 한 포기에 보통 6줄기에서 한 8줄기 정도, 예를 들어 요 정도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요. 요 정도 놔두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퍼져 나와서 이제 그 각종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복분자를 키우기 적당한데요. 어떤 데 보면 좀 많고 어떤 데 보면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줄기는 4개, 이게 그런가 하면요, 이 잘 죽습니다, 복분자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포기 간격이 이렇게 45cm 간격으로 제가 복분자를 심었는데 중간에 한 주 비었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부위에 있는 복분자를 죽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면 휘무지 형식으로 묻혔던 이런 데서 다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모종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죽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복분자는 줄기를 좀 많이 놔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줄기를 뺀 상태입니다. 빼가지고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주말농장 개념으로 하는데 왕창 다 잘라내고 나중에 이렇게 주워 모을 수도 있지만은 두 번 일 하기 싫어 가지고 저는 자른 것을 바로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갑인데요, 복분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저는 3중으로 끼웠습니다. 3중으로 가벼운 장갑 안에 코팅 장갑, 그리고 이렇게 가시 장갑,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마음껏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잡아도 전혀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장갑을 3중으로 끼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전지를 하면서 또 하나의 요령인데요, 이게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 장갑과 옷 사이가 그 공간에 또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목 아대를 해가지고 손목이 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의 요령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지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요, 1단, 2단, 3단 유인한 거에서 대략 한 뼘이나 뭐 한 15 내지 20cm 부위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더 위로 키울 수도 있지만 더 위로 키우면 그 따는데 높이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 1단, 2단, 3단 높이가 거의 1m 45 내지 1m 50 됩니다. 거기서 여기 한 15cm, 10cm 올라가면 거의 이게 좀 나중에 이거는 그 복분자 나중에 무게에서 처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1m 50 정도 되기 때문에 특히 수확은 여자분들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이상으로 놔두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제 전지를 하면서 이 색깔이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면 좀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죽은 살아있는 줄기와 이렇게 마른 줄기, 이렇게 지금 여기도 제가 이제 막 전지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 한 포기가 거의 단지 다 죽었습니다. 이 복분자 나무가 죽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죽은 가지, 죽은 포기,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전절해서 또 빼냅니다. 이렇게 다 빼내면 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비게 되는데요, 공간이 비지더라도 이쪽에 옆에 제가 줄기수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릴 부분이 참 지난번에 제가 퇴비를 1월 말쯤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못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3차 부스터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겨우 회복됐기 때문에 이 퇴비는 이제 전상 전지를 끝내고 이달 말 전에 해동 전에 원래 목적했던 해동 전에 뿌릴 계획입니다. 제 일부 이렇게 퇴비도 뿌린 곳이 있는데요. 이건 퇴비 이렇게 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이쪽은 전지를 했는 부분입니다. 전지를 했는 부분과 전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죠. 여기서 전지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전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 없다. 여자분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여자분들 하기에는 손이 이렇게 긁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장갑이나 또 손목 보호대 착용하고 하는 것이 좋다. 복분자는 이게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전지로 가위로 잘라도 쉽게 잘립니다. 이렇게 쉽게 잘리기 때문에 쉽게 잘리기 때문에 전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꽃눈을 봐가면서 사과나 감처럼 기본적인 그런 전지 이론도 필요 없고 이렇게 적당한 높이 놓고 일률적으로 잘라 나가기 때문에 마치 포도의 한눈 전지나 기자 전정처럼 싹 잘라 나가기 때문에 전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분자를 처음 심는 분들은 참고로 제가 또 일부 몇 폭이 심겠지만은 대략 한 100m 정도는 더 추가로 심을 계획입니다. 측면에 기존에 고추 심던 곳을 복분자도 추가로 심을 계획인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었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골과 골 사이는 한 2m 이상 되는 게 좋다. 최소한 2m. 왜냐하면 모든 가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햇빛, 채광, 통풍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우거지고 딸 때 가면 지금 이렇게 넓은 겉에도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고 작업하는 공간 또 그리고 이런 줄기를 자르고 또 빼낼 때 불편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2m 정도 골과 골 사이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포기와 포기 사이는 45cm 이상 너무 다닥다닥 예를 들어서 30cm, 20cm 이렇게 심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줄기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한 포기가 이렇게 사이에 죽었더라도 충분히 좌우에 이렇게 줄기가 다 커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는 포기와 포기 사이는 한 45cm 정도 이상으로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복분자는 배수가 참 중요한데요. 배수. 그렇기 때문에 두둑의 높이는 최소한 30cm 이상 두는 게 좋다. 즉 두둑의 최고 높은 부위와 이 골과 골 사이에 골 사이하고 이 높은 이 부위하고는 30cm 이상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복분자는 천근성이면서도 뿌리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심을 때부터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닐 멀칭을 해서 첫 해는 심고 골과 골 사이는 참깨라든지 이런 작물을 해서 공간 활용을 하는데 복분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모작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골을 만들고 키우게 되면 뿌리 발육이 훨씬 좋다. 그리고 또 뿌리 발육이 잘 되도록 그 미생물 제제, 지난번에 관주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뿌리 주물해서 특히 복분자가 잘 죽는데 잘 죽는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 뿌리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제가 또 그동안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복분자 키우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복분자 겨울 전정하는 시기 2월 초부터 늦어도 3월 초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복분자 전정하는 방법, 이렇게 3단 유인선에서 약 한 10cm 이렇게 한 10에서 15cm 요 정도 두고 일률적으로 자릅니다. 일률적으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리가 빈 곳이 있어요. 자리가 빈 곳, 예를 들어서 공간이 중간에 텅 비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길게 남겨서 옆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묶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인하는 방법, 예를 든다면 제가 자르면서 순간 조금 길게 남긴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지금 이만큼 남겼어요. 약 한 50cm. 이것은 이쪽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이쪽 공간으로 유인해서 나중에 결속기로 묶어준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채울 목적으로 제가 이런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놔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짧게 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유인을 해서 이 공간, 빈 공간에 복분자 몇 개라도 따기 위해서 이럴 때는 조금 더 길게 놔둔다 라는 말씀 곁들여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분자 겨울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전지할 때는 아이고 추운데 하필 오늘 좀 쉬다 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전지는 조금 추운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따뜻한 10도, 11도, 12도 하면 의외로 등에 땀 납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 옷을 단디 입고 하면 땀도 나지 않고 차라리 작업하기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맑은 하늘, 파란 하늘처럼 건강한 웃음 늘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